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젯밤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에 있거든요. 요게 이제 국가의 중요한 정보들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을 해서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시스템 장애가 70곳에서 일어났고 이제 선제적인 전원 차단으로 인해서 647개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지금 작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김민석 총리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제 여러 가지 행안부에서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고 대통령은 밤새 관련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여기에서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가 23년 11월 18일인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행정 전상망 오류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라는 기사에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합동 TF를 즉각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민센터 그때도 주민등록증, 뭐 초본, 인감증명서 이런 신분 확인하는 각종 증명서 아니면 뭐 서류 발급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멈추고 온라인 시스템이죠. 정부 24도 멈춘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그때 당시의 대통령은 이틀 만에 이거 즉각 해결하라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굉장히 늦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런가요? 불편을 겪고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있었을 텐데 그냥 하루 묵혔다가 다음 날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김민석 총리는 빠르게 이제 현장 수습하고 사과의 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순방 갔다 오자마자 지금 이런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밤새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좀 빠른 수습이 이전보다는 좀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 그럼 2년 전에도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난 거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일어난 건데 관련해서 뭐 어떤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이나 이런 거는 없었던 건가요?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보면서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확실히 인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행안부가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투자를 금하는 그런 내용의 지침을 내렸어요. 투자를 금한다고요? 네, 투자를 금하는. 그래서 그 관련 그런 재해 관련해서 예산을 필요로 한다라고 여러 가지 부처에서 올라왔는데 그런 요청을 다 거절한 겁니다. 행안부가. 그때 당시 행안부 장관이 누굽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었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제가 그 의심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그때가 2024년 10월이었단 말이에요. 그 기사 나올 때가. 근데 내란을 앞둔 예산 편성식입니다. 재해 복구 시스템에 이 정부가 그 정부가 내란을 앞둔 그 시기에 굳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 내란 세력에게는 사실 이 재해 복구 시스템이 복구가 되지 않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 이상민이 어쨌든 이제 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해책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미리부터 알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각 국가기관에서 뭐 카카오 먹통 사태도 있었고 아니면 이 국가정보원에서도 비슷한 화재 사건이 있어서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좀 빨리 편성해서 빨리 이것을 시스템을 개선하자라고 요청을 했던 그것도 다 맞고 예산 지침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봐서는 이것도 무슨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저는 해봅니다. 이거 되게 웃기네. 윤석열 정부 시절에 화재가 일어났었고 관련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해달라고 했는데 이상민 장관이 그러면 그 예산을 깎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 놓고서 국힘은 오늘 장동혁 당대표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뭐라고 했냐면요. 공포의 블랙 프라이데이 카카오 사태에서 대비할 수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 나가면 공포, 들어오면 더 공포.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저는 이제 뭐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지금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이 맞았느냐 이런 걸 점검하고 지적할 부분이 있다면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야, 사고 났다. 너네 요즘 뭐 국민들한테 지지받는 데더니 한번 이런 심정이 혹시 나타난 거라면 굉장히 이건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이고 국회의 한 제일 야당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지적할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야지. 아이고 너네도 한번 어디 이런 식으로의 뉘앙스가 느껴진 이런 말은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에서도 보면 지금 이제 당대표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가고 국회 차원에서 어떤 거를 협조하고 어떤 걸 점검해야지 되고 있으니까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우리 정부가 지금 AI 강국하고 디지털 정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번이 정말 반면교사를 삼아서 백업 시스템은 어떤지 서버 데이터는 어떤지 그리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이후에 점검은 어떠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배터리 화재 사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처음은 아니거든요. 아리셀 사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굉장히 집중해서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이 이 배터리 사고일 것 같습니다. 화재 사고. 예,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화재를 진압할 때 아마 현장에서 조금 이렇게 판단할 때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재 진압에 쓰는 방법 뭐 물을 뿌린다던가 뭐 이렇게 동원하는 게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로 인해서 뭐 직원도 한 명 다쳤다고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뭐 문제가 이제 드러났다라고 하니까요.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돌아오자마자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지시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예. 위기관리 대응책은 어떤지 정부의 서버 상황은 어떤지 보니까 굉장히 5가지 6가지 항목에 따라서 부처별 대응이라든가 이런 걸 맞습니다. 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이 나와서 좀 꼼꼼하게 점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 당장 시민들이 불편한 상황이냐면 당장 명절 앞두고 우체국 대패 맞아요. 이용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지금 그런 것도 다 안 되고 금융 서비스도 다 막혔고 그리고 온나라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정부 전 부처에서 뭐 문서 작성하거나 결제 이런 것들을 하는 전산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다 안 되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아니 어떻게 불 한 번이 났는데 이렇게 국가의 모든 뭐 전산이라던가 뭐 금융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막힐 수가 있냐라는 또 공포와 불안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잘 대처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재발 방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가 민생경제협의체 하겠다고 영수회담 이후에 합의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쟁점을 놓고서 사실상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국가적 재난 상황하고 위기 상황에 준하는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정부에 대응해서 비판할 점은 뭐 비판하더라도 이런 사태에 있어서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빨리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사실은 근데 굉장히 많은 그 국가기관의 홈페이지들이 다운이 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온 항습기가 이제 작동이 중단되면서 혹시라도 추가 화재가 일어날 거를 대비해서 일단 셧다운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가동이 647개까지 중단되는 사태까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일단 여러 가지 장비별로 점검과 이제 재가동,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확실한 건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재발 방지 대책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서 일단 야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딴지만 걸 게 아니라 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분명히 야당이 여당인 시절에 윤석열 정부인 시절에 이 재해 복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개선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이상민 장관 행안부가 막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가 이 새로운 정부가 이것을 다시 복구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저 장동혁 대표 저를 저렇게 막말하고 잘 됐다, 옳았구나. 이때가 지금 이재명 정부와 뭐 민주당을 아주 신랄하게 욕할 때다. 이렇게 신나서 할 때가 아닙니다. 이건 다 본인들의 과오와 잘못으로 지금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야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점을 다시 한번 장동혁 대표에게.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 김정재 의원 망원 아, 호남에서는 불 안 진짜. 나나 이거 그 김정재 의원이 난 줄 알면서도 너네 뭐 누군지 밝혀라 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기회를 준 거죠. 본인 스스로 먼저 나였는데 죄송하다라고 한 기회를 준 건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 탓을하고 있는 건 참 맞지 않습니다. 이게 불이라는 게 뭡니까? 얼마나 무서운 재난이에요. 그래서 김정재 의원의 이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도 제대로 변명할 게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되고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당 차원에서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찾아가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김성원 의원이 수해복구 자원봉사 가가지고 빚어맞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그것도 국힘이었어. 예, 국민의힘이 지금 이거를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더 어이없는 거. 자유한국당의 류여엘 최고위원
의원, 포항 지진, 한일이 문재인 정부에 주는 경고 했다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아, 당 내부에서도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야 된다, 정말 말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다가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난이라던가 어떤 이런 게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정부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 차원에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아냥거리고 너네 한번 당해봐 식은 절대 국회의원이 보여줄 태도는 아니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야당도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 안 오나 했던 그 의원 이름이 뭐라고요? 김성원 의원입니다. 김성원, 류여혜, 네. 김재정, 김정재. 김정재. 김재정이라고 써있는데 김정재인가요? 네. 아, 저희 잘못 써져 있습니다. 김정재 의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와. 통일교에서도 돈 받은 것으로 추정된 그 사람입니다. 김정재. 아, 이게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계속 맞습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김정재 의원이 그 발언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영상 있거든요. 보고 와서 우리 기억하자고요. 보고 옵시다. 예.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의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지역구도 말씀드리면 또 말씀해 경북 주세요. 포항 북구입니다. 경북 포항 북구 자기네 지역구의 그 화재 관련해서 지원금 주려는 특별법을 통과시킨 건데 거기다 대고 다른 지역에 불 안 나나? 라고 말한 김정재 네. 김정재 의원.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잊지 맙시다. 아니 그리고 김정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 돈 받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이름이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김정재 의원 네. 계속 나올 거라고요? 그럼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이지혜 민주당 전 상금 부대변인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파파파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